그 첫 번째, 인류가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연결의 혁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연구소만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모뎀, 나중에 랜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없었던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새로 열리게 된 거죠. 이때 생겨난 엄청난 기업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애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 큰 IT 기업들이 다 이때 첫 번째 연결 혁신 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대체 인터넷이 뭐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뭐야?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연결의 혁신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바로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게 대체 뭐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 뭐 우리 다 저기 폴더폰도 있고, 우리 뭐 다 뭐 사진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라고 했지만,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과 앱스토어가 합쳐지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이 변화는 이 기기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기를 우리가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사용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앱을 프로그래밍해서 올리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두 번의 연결의 혁신이 지금 뇌와 뇌를 정말 빠르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계속 듣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바로 세 번째 연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때 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넥스트 레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냐? 가장 쉽게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메타버스다. 대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손가락도 쥐어날 때가 있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결리면서 요 조그만 창 하나로 하루 종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보고, 채팅을 하고, 물건을 주문한다고요?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 창문 하나를 그냥 내 눈에 붙여버려서 선글라스를 쓰건 안경을 쓰건 헤드셋을 쓰건 내 눈이 보는 것을 알고리즘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내 눈에 보이는 정보까지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경험이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키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입력을 하냐? 내 몸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그러한 미래가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많은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여러 테크놀로지 기술 리포트에서 보면 가트너 같은 데는 이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려면 8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와 가상현실 게임 속 세상,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부는 맞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일부고, 진짜 메타버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두가 안경 하나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렌즈가 나오거나 헤드셋을 쓰면서 내 일상 속에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메타버스가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또 한 번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비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 8군데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구글,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런 형태로 안경으로 보고 안경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레이벤 같은 굉장히 그 핫한 어떤 선글라스 기업이랑도 콜라보를 해서 몇 달 전에 레이벤 스토리즈를 내놨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요 선글라스만 터치해도 누르면은 비디오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경, 선글라스, 헤드셋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가상 세상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커맨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인풋을 입력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웨어러블의 형태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을 메타는 그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폰까지도 전부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근데 애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거를 웨어러블을 찰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만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애플 글래스가 나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애플 글래스는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헤드셋이나 안경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 프리미엄으로 만들 거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넣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 센서나 레이더를 넘어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의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 같은 이 라이다 센서를 넣게 되면은 굳이 웨어러블을 착용하지 않아도 이 글래스만 쓰면 내 손의 움직임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눈에는 뭐가 보이고 내가 손으로 탭했을 때 눈에 뭐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영상과 여기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 손 움직임을 통해서 직접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정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디지털상에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상상하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